안녕하세요. 네, 김선상 파트너입니다. 또 한 주가 또 마무리되고요. 오늘은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뭐 상당히 좀 비가 중부지방에도 많이 내리는데 남부지방은 뭐 100mm 이상 호우주도 내렸으니까 비 피해들 없이 조심들 하시고요. 이번 주는 시장이 굉장히 강한 장이 연출이 되면서 좀 환호를 했죠.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또 협상의 기술을 보이면서 대중국의 관세 유예를 또 했죠. 90일간.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환호성이 좀 나오면서 미장이 또 폭등을 했고 우리 장도 거기에 따라서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 좀 상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아마 시장이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정폭이 크게 나오면 올해는 상반기는 여러분들이 조정폭이 크게 나올 때가 항상 기회예요. 결국 4월 달에도 지수가 한 250포인트 이상 폭락할 때 그때가 또 기회였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올라왔죠. 그럼 이제 뭐 다음 주에 만약에 또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 그때 그게 또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또 찾아서 또 수익을 내야 되냐. 그게 또 관건이죠. 저번 주에는 이제 단기 매매, 계속 지금 이달에는 제가 단기 매매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시장에서 보면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중장기 투자로도 수익을 올릴 수는 있지만 빠른 순환매에서 우리가 단기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그게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단기 매매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뭔가 스킬이라든지 뭐 매매 기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아무거나 찍어가지고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동시효과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동시효과에서 어떤 것들이 센가.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좀 기본적인, 기본 중에 이제 기본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 단기 매매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실전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론하고 또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이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또 단기 매매 실제에 들어가면 쉽지 않죠. 왜냐면 특히 이제 개별주 매매 많이 하신 분들은 변동성이 막 뭐 하루에도 5%, 뭐 많게는 10%, 15%. 좀 심한 것들은 요즘 이제 테마주들은 뭐 보면은 하루에 15% 이상 변동성도 나오더라고요. 15%.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에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을 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보면 차트에서 보면 5일선이 있어요. 5일선. 자, 5일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5일 이동평균선. 대체로 이제 이동평균선이 기본적으로 뭐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3일선도 보기는 해요. 3일선도.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 그다음 10일 이동평균선, 그다음 20일 이동평균선, 그다음 60일 이동평균선, 그다음 100일 이동평균선, 그다음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그다음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그다음 이제 240일.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동평균선이 차트에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5선, 10선, 20선, 60선, 120, 200, 240. 근데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60선 이상을 좀 중장기평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5일선은 5일 동안의 가격을 평균치로 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10일은 말 그대로 뭐 1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를 선으로 그어놓은 거고 20일은 20일 동안. 근데 이제 20일이 넘어가면 60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업일수가 이제 우리가 한 달을 31일로 잡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장이 안 쓰잖아요. 그죠? 장이 안 쓰기 때문에 보통 이제 21일이나 영업일이 22일이 한 달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20일이 넘어가면 좀 중장기로 보죠. 60일 이동평균선부터는 좀 중장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전에서 좀 팁을 드리자면 60일이나 100일, 120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 이평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향을 그리다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중장기로 하락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5선이나 10선이나 20선 정도는 단기선이기 때문에 이게 상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꺾였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이 이평이 이것도 이제 꺾이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가긴 하는데 중장기로 그렇게 내려가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이평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 근데 이제 20일이 넘어서고 60일부터 100일, 120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선이 상향을 그리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몇 달 동안 하락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평이 60일부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업일수가 21일, 22일이면 거의 한 3개월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3개월, 60일부터는. 그러면 이제 100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개월 이상 되는 거죠. 5개월 이상 되는 거죠. 100일 같은 경우는 120일 선 같은 경우는 한 반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3개월, 6개월 선이 꺾인다는 거는 그만큼 오랫동안 내려간다는 시그널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꺾였다가 다시 상향으로 돌리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꺾였다가 이제 주가가 다시 돌파해가지고 뭐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돌파하고 또 이 꺾이면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60일선부터는 중장기평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꺾여서 하향 곡선을 그리면 중장기로 내려가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자체 진단이 가능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60선이 꺾였나, 100일, 120일선이 꺾였나. 그러면은 그게 이제 꺾인 각도에 따라서 몇 달 동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거는 내려가는 와중에 계속 그냥 매일매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반등을 주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에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세요. 오늘 이제 팁을 드린 거, 중장기.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이제 중장기 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 드렸고 중장기 이평에 대한 게 아니라 5일선을 얘기해요. 5일선. 그럼 이제 5일선은 차트상에서 5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해서 낸 선이에요. 5일 동안에. 그게 5일선이에요, 말 그대로. 5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해서 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포인트를 쉽게 봐서 5일선이 상향이냐? 그러니까 간단해요. 5일선이 상향을 그리느냐, 하향으로 꺾이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이 꺾여서 하향 추세를 그리면은 이게 다시 평평해져요. 평평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면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5일선이 꺾이면은. 근데 이제 5일선이 꺾였다가 이렇게 평평해지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가가 이 5일선을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일선이 이렇게 다시 하향 곡선에서 상향으로 딱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단기 포인트가 급등 포인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단기 매매를 5선 기준으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기술적 분석 책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게 잘 먹혀요. 5선이 이제 특히 단기 매매할 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5선 공략을 많이 잡아요. 실제로도. 그리고 이제 뭐 전업하신 분들이나 트레이딩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단기 공략할 때 5선 공략 포인트라든지 뭐 주가가 내려올 때 뭐 5선을 뭐 지지를 받는다냐, 5선을 뚫는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이제 매매 포인트를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전 매매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데 항상 우리가 매매라든지 투자는 기본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뭐 1등급 대장주 매매, 그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1등급 대장주들은 이제 시세가 굉장히 크게 분출, 저점에서 뭐 수백 프로, 뭐
어떤 것들은 뭐 수천 프로. 근데 이제 수천 프로 나는 뭐 별로 없지만은 이번에 있죠. 예. 그거 제가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것도 이따가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 상향 추세, 하향 추세 아까 그리고 중장기 이평에 대한 그 얘기 꼭 참고를 하세요. 실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이제 타이밍에서는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평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서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돌아섰다. 그러면 이제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향 곡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상향으로 가다가 5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5일선은 말 그대로 5일 동안의 주가 평균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2, 3일만 빠지면 다시 이렇게 꺾여 버려요. 이렇게 상향을 그리다가도 주가가 한 이틀, 3일만 빠져도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 이제 꺾이면 이게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꺾이면 다시 이렇게 여기 횡보잖아요. 이거 아까. 꺾였다가 이렇게 횡보가 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 그러면 이제 횡보가 되는 지점에서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잘 안 움직여요. 탄력적으로. 대신 이제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핵심 포인트는 요 횡보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요 5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서느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5일 이동평선 가지고만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그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꽤 신뢰도가 높아요. 제가 실전 매매를 많이 하기 신뢰도가 꽤 높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100은 없어요. 뭐 100이라는 건 없는데 요거를 잘 활용을 하면 신뢰도가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시그널들을 잘 찾아내면 한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시세가 잘 터집니다. 그러면 한 80% 확률이죠. 꽤 높은 확률입니다. 꽤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기 매매 포인트에서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공략 포인트를 잡는 법을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은.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차트상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상향으로 그리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우향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향 되다가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떨어지다가 지지를 받고 이렇게 횡보를 하면 이평이 5일선이 횡보를 하다가 요 횡보 추세에서 이제 이게 주가가 이렇게 튀어나가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관심을 두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횡보를 쭉 하향하다가 횡보하다가 돌파 흐름이 이제 나오면 그때부터가 타이밍이 단기 포인트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거기서부터 이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쭉 이렇게 이평이 내려가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자꾸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면 이거는 상향으로 가겠다는 시그널이 점점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서 이제 더 신뢰도를 신뢰가 이제 확률이 80%라도 더 확률을 높이려면 사실 거래량 여기 이제 거래량이 있죠. 거래량을 같이 봐야 돼요. 거래량.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점점 거래량이 요만큼 생겼다가 거래가 조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는다. 그럼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 이평의 여기 5선 포인트에서 얘기했듯이 자꾸 이제 뚫으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같이 늘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훨씬 더 확률은 높습니다. 급등 터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참고하세요. 우상향에서 돌아서고 5선이 돌아섰느냐 그리고 우하향돼서 내려가면 저렇게 수평이 될 때까지 흐름을 보고 그리고 수평이 되면 그거를 다시 뚫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진행이 되냐 거기서부터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가. 자, 이제 캔들을 좀 보자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에 제가 캡처를 해놨던 건데 요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제가 연두색으로 그려놓은 게 이제 지지 라인이에요. 지지 라인 하는 건 이제 이 캔들의 저점이 훼손이 안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훼손이 안 됐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5선이에요. 여기 보라색이 요게. 이렇게 상향을 그리다가 이렇게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 이게 상향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조정을 받았어요. 조금 이제 심하게 조정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지지 라인을 깨지 않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5선 위에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5선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5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5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요게 5선을 자꾸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이제 길잖아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일명 이제 뭐 전문가들이 많이 눌림목이라고 많이 해요. 그죠? 예, 눌림. 그러니까 5선에서 누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5일선에서 자꾸 누르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예? 5선. 근데 시도가 자꾸 나오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튀어나갔다가 이렇게 5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흐름이 안 나오면 더 며칠 동안 더 빠져버려요. 며칠 동안. 근데 이거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5선을 장중에 자꾸 이제 돌파했지만 밀렸죠. 여기도 돌파했지만 밀렸죠. 그래도 지지 라인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5선이 수평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가가 이 지지 라인을 만약에 깼다. 그러면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인다고. 그럼 주가가 더 한참 내려가요. 뭐 종목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10%, 15%, 20%더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이면. 근데 꺾이지 않고 여기서 수평을 유지하다가 뚫고 나서 좀 밀리고 뚫고 나서 밀리고 지지 라인은 깨지 않고 그러면 이제 수평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뚫고 딱 올라갔어. 만약에 이제 5선 위로 딱 올라갔어. 그러면서 이제 이 5선이 수평에서 이렇게 살짝 머리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략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수평에서 이렇게 숙이면 공략 포인트가 아니라 더 내려가죠. 뭐 종목마다 2, 3일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주일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많이 내려가면 또 이제 어느 선에서 지지라인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 공략 포인트는 또 늦춰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요런 데서 들어갔는데 더 떨어져 버리면 손실폭이 10에서 20% 이상 또 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이 눌림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눌리는 자리에서 주가가 5선을 잡고 돌파를 하려고 하는 돌파 시도죠. 이게 자꾸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눌림에서는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최소한 2번에서 3번, 뭐 많게는 4번. 그러면서 지지라인은 지켜주는 게 그 단기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지지라인을 안 지켜주면 이제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5선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5선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5선이 상향을 계속 그리느냐. 근데 이제 상향 그리다가 주가가 하루 이틀 폭락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수평이 됐는데 이게 수평에서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느냐. 꺾이면 더 내려가는 거고.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5선을 몇 번을 돌파해야 하면서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이게 5선이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5선이 꺾여버리면 하락 파동이 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렸고 올라갔다가 밀리고 또 올라갔다가 밀렸지만은 수평이 됐는데 여기서 딱 올라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 5선을 딱 올라타면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5선이 이렇게 상향으로 딱 돌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장중에 살짝 눌릴 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폭등이 바로 터져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기다리지 않고 바로 폭등이 터집니다. 이런 게 이제 단기 공략 포인트예요. 그래서 5일선을 이용한 이 공략 포인트는 제가 얘기했듯이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실전 매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쓰고 트레이더들도 그다음 전문가들도 많이 써요, 이건. 그리고 이거는 기술적 분석에도 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기본이 또 실전에서 잘 들어맞고 또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단기 공략할 때 5선 공략 포인트는 꼭 알아두고 그래야지 이제 타이밍 잡는 데 또 수월하고 또 매매할 때 우리가 이제 또 뭐 매도 대응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지 또 이제 올라가면 여기 저항이니까 또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까지도 이제 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단기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필수, 필수입니다. 필수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나 더. 요거는 이제 캔들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하락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흑산병이에요. 보통 이제 흑상병이 나오면 이제 파란 음봉이 3개가 연속으로 떨어지는 거 흑상병이 나오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제 매도 시그널이에요. 흡상병이 나오면. 근데 실전에서는 흡상병이 나오고 나서 터트리는 경우도 많아요. 실전에서. 왜냐하면 요즘 기술적 분석들을 개인 투자자나 전문 트레이더나 뭐 전문가들이 많이 아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흑산병이 나오면 매도 시그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여기서 또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지잖아요. 근데 더 떨어지다가 이렇게 양봉이 살짝 이걸 이제 별형이라 그래요. 별. 이렇게 작은 이게 이제 도지라 그러고 이제 몸통이 작은 몸통이 아닌 이런 별형이 하나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매수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제가 이 평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실은 꺾여 있어요.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 평이 우하향으로 아마 저렇게 되면 우하향으로 될 거야 아마. 아까 제가 우상향, 우하향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잠깐 여기.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 패턴은 이렇게 우하향이 돼요. 5선이. 근데 그 5선이 우하향으로 되다가 우상향으로 돌아서느냐를 집중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마 5일선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캔들에서 이렇게 별형이 하나 나오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수 시그널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별형 나오고 다음날 또 폭 나오고 또 폭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근데 이제 5선은 아직은 꺾여 있어. 5선은 꺾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탁 나왔잖아요. 그죠? 이건 돌파 양봉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연속으로 이렇게 이틀, 3일, 4일 이렇게 연속으로 급등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없진 않지만 대체로 요즘은 이제 돌파 나오면 여기서 다시 빼요. 다시 빼요. 그러면 5선이 이렇게 꺾였다가 이 돌파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5선이 평평해져요. 아까 했지. 평평해져요. 그때부터 잘 봐야 되는 거. 아까 캔들에 그러면 5선을 이제 평평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른단 말이에요. 장중에 올랐다 내렸다를 몇 번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5선이 이렇게 흑산병 나오고 음봉을 이렇게 4일 연속 뭐 이렇게 5일 연속 막 빠지면 이 5선이 꺾여 내려가는데 여기서 별령이 나와서 만약에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빠지면 5일선이 수평을 이루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이 수평을 이루고 주가가 빠졌는데 이 5선을 다시 5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걸 다시 돌파하려고 막 시도가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타이밍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잡고 나서 며칠 안에 급등이 또 터집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연속으로 다음 날 또 급등이 연속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굳이 뭐 이렇게 급등 나왔다고 해서 따라잡을 필요는 없어요. 한 2, 3일 기다리면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그런 패턴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는 5선이 이렇게 하향을 그리다가 그래도 수평으로 이제 될 확률이 높고 여기서 몇 번의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이제 상향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또 주시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건 너무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사실은. 쭉 내려가다가 별형 아니면 도지형 캔들 나오고 그리고 한번 장대가 붙으면 이제 5선 꺾인 게 이제 어느 정도 수평으로 싹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빠지면은 이 지지 포인트를 잘 확인하고 5선이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면 그때 타이밍 잡으면 그냥 바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만 알면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좀 숨고르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에 제가 스타트인데 잠시 좀 고지 보고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지 좀 띄워주세요. 자, 이제 또 차트를 통해서 종목명은 제가 안 적어놨는데 이따가 이건 종목명을 알려드릴게요.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무료 라이브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게 진행을 했어요. 거기서 1등급 대장주들이 대박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장중에 리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예? 그 1시간 동안에 오전에 개장하고 나서 보통 1시간, 2시간 내에서 이제 급등 터지거나 그 매매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단기 매매는 거기가 또 핵심이에요. 개장하고 나서 한두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TV는 이 채널이고 홈페이지나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이데일리 온 유튜브 거기서 시청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차트가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동안은 이제 1등급 대장주들을 많이 뭐 공략 포인트나 강의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1등급 대장주는 아니고요. 1등급은 아니고 아까 5일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5일선의 단기 공략 포인트.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딱 보시면은 일단은 교과서적으로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 저점이 잘 잡혔구나. 이런 자리들이 딱 눈에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빠지더라도 이제 저점을 크게 훼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빠져도 이제 저점을 훼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 이제 이평이 여기서 이제 5일, 10일, 20일, 그다음 60일 이렇게 이평이 한 군데로 모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모여라 꿈동산. 뭐냐면 이제 수렴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이평이 한 군데로 이렇게 이렇게 접점이 돼서 이제 모이는 거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그래요. 수렴. 그래서 여기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이제 이렇게 모이는 지점.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이제 급등 포인트가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저렇게 수렴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터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뭐 일주일, 2주일, 뭐 몇 주 눌렀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뺐다가. 그거는 이제 주포들이 마음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딱 봐도 저점이 잘 잡혔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내려갈 때는 저점이 어디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몇 달 딱 지나니까 이제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3번, 4번, 5번.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회사가 큰 문제가 없으면 저점이 상당히 잘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세요. 요새 장대 양봉이 딱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5일선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음봉 나왔지만은 여기서 또 붙였죠. 근데 이제 다시 또 내려왔죠. 여기서 이제 5선이 또 꺾였다가 또 다시 탔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였다가 여기서 탁 올라서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양봉 붙였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기 공략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뺐죠. 근데 여기서 보면 누르는 그 흐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저점은 굉장히 잘 잡혔어요. 잘 잡혔는데 5선이 상향,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돌파가 나올 때는 살짝 5선이 살짝 상향됐다가 또 빠지면서 이렇게 살짝 꺾였다가 그러니까 5선이 하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진 않아요. 얘는 어떻게 보면 수평을 많이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5선 돌파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5선 돌파 나오니까 눌렀죠. 또 눌렀죠. 그리고 또 붙였죠. 여기 또 눌렀죠. 근데 이제 5선이 서서히 이렇게 수평해서 서서히 머리를 들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공략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나온 거예요, 사실. 이번 주 종목이에요, 이거는. 이번 주 종목인데 제가 이제 종목명을 안 적어 놨는데 저번 주에도 이제 분봉에서 제가 종목명 안 적어 드렸는데 오늘은 종목명 알려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삼양 NC캠이라는 종목이에요. HTS에 띄워놓고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저점이 잘 잡힌 상태에서 이제 5선이 수평을 그리다가 이제 서서히 여기 돌파 나오면 바로 가지 않아요. 누른다 그랬죠. 근데 5선이 꺾이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구간에서 만약에 아까도 5선이 다시 이렇게 하향으로 그러면 더 내려가는 거죠. 근데 안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번 주는 뭐 급등을 안 했지만 다음 주에 추세를 잘 보면은 타이밍이 나오죠. 단기 공략 포인트. 이제 다음 주의 흐름을 잘 주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5일선이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상향으로 이제 지금 약간은 이제 수평인데 완전히 수평에서 이제 상향으로 돌아서면서 돌파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이제 또 60일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공략 포인트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기 폭등이 또 팍 나오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또 여기 이제 한 가지는 거래량
거래가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 늘면서 이제 여기서 5선 돌파 시그널이 같이 나오고 붙어주면은 그럼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단기는 우리가 막 한 달, 두 달, 석 달 기다려서 터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매수해가지고 최소한 뭐 일주일 안에, 뭐 늦으면 뭐 2주. 요 안짝에서 이제 급등 터지는 걸 대부분 원하는 거잖아요. 단기 매매는. 뭐 길면은 뭐 한 달, 두 달 걸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단기는 아니죠. 그건 이제 중기 스윙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일주일 안이나 2주 내에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단기에 터지면 이제 우리가 차익을 하든지 뭐 아니면 더 들고 와서 뭐 수익 극대화를 하고 또 매도를 하든지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뭐 종목명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세요. 그다음 또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제 여기서 주가가 빠졌는데 여기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평이 이제 살짝 돌아섰죠. 상향으로.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5선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하향으로 그리진 않잖아요. 이게 꺾여서 이렇게 만약에 꺾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죠.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오고 또 이제 빠지고 돌파 나오고 빠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음봉이 3개 붙었는데 그래도 아직 5일선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5선이 꺾여 있느냐를 잘 보란 얘기예요. 5선 돌파가 나오고 나서 5선이 상향을 그리다가 이제 주춤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기에 급등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상향 그리다가 이제 주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5선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요. 이제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적게는 뭐 15%, 많게는 뭐 한 3, 40%도 내려가요. 5선이 꺾이면. 꽤 크죠. 특히 개별주들은 보통 10%, 20%는 기본적으로 빠져요. 기본적으로. 근데 꺾이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일주일 전에 5선을 또 이제 살짝 이탈하면서 이제 음봉 조정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음봉 조정 나오고 5선이 만약에 이렇게 하향을 그렸다면은 그러면 이건 더 내려가겠죠. 뭐 최소한 한 일주일은 내려가겠죠. 근데 여기서 또 급등이 터졌어요. 이건 이번 주에 터진 거예요. 이번 주에. 이번 주 월요일 날 터졌나? 그럴 거예요, 아마. 월요일 날 급등. 그러고 나서 윗꼬리가 달리고 빠졌죠. 빠졌죠. 근데 5선이 아직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진 않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꺾이더라도 5선이 수평을 유지하면 돼요. 수평을. 그리고 이 저점을 이제 해선 안 하면 되지. 여기가 이제 저점이고, 그 다음 이제 저기가 또 저점이 잡힌 거. 뭐 요래 이제 1차적으로는 단기는 요 라인을 깨지 않아야 되겠죠. 이번 주에 깨지는 않았어요. 근데 약간의 조정이 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5선이 상향을 그리다가 이제 수평이 되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눌리는 흐름을 보면은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5선이 상향을 그리다가 지금 이번 주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수평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수평에서 또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 버리면 또 많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고 이제 수평을 유지하면 거기서 이제 5선이 수평을 유지하다가 돌파 시도가 나오느냐 그걸 확인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단기 공략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 종목도. 이번 주에 한번 급등이 터졌는데. 자, 이 종목도 제가 종목명을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종목이냐면 IST라는 종목입니다. IST.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신규 종목으로 뭐 요즘은 사실 이제 최근에 신규 종목들이 좀 그래 탄력이 적어요. 아까 삼양NC도 사실은 등록한 지 좀 되긴 했죠. 근데 뭐 몇 년 된 건 아니죠. 어쨌든 물량이 들어오고 5선이 상향으로 돌아섰고 이제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5선이 크게 꺾이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수평이나 이제 살짝 꺾이면 다시 5선을 돌파를 해주냐. 그걸 보시라는 이거예요. 그래서 두 종목을 제가 오늘 이제 실전에서 지금 이번 주의 흐름을 5선 매매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급등이 터졌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물릴 확률이 요즘 많아요. 물론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연속으로 이렇게 터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소수예요. 소수. 소수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중에 급등 터진 거를 거기에 급등해서 막 편승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뭐 2, 3일이나 3, 4일 정도 빠지는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빠지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 5선이 꺾였느냐, 하향이냐, 상향이냐, 아니면 수평이냐.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꺾여서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매매 포인트를 잡지 말고요. 최소한 꺾였다가 수평이 되면은 거기서 주가가 5선을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타이밍이나 포인트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거기서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들 가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거래량도 들어왔죠. 예? 이번 주에. 그러니까 조금 빠지더라도 5일선이 이제 5일선 추세가 하향이냐, 상향이냐, 뭐 수평이냐, 그걸 잘 포착을 하고 거기서 5선이 다시 상향으로 돌아서면 거기서부터 포인트를 잘 잡으면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또 고지 보고 이제 HTS 강의 이제 실전에서 실시간에서 제가 매매 포인트 잡은 것들 그런 것들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에서 제가 무료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얘기했죠. 지금 한 달 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실시간 방송, 그 무료 방송에서는 이제 제가 그 매매 포인트라든지 공략 포인트, 그 다음 가격까지 그런 거를 리딩을 같이 하면서 매매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아니라 오늘은 뭐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뭐 또 강의잖아요. 그런 강의나 분석을 하지 않아요.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고 또 같이 동참하신 분들이 또 수익을 얻으면 또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매매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1등급 대장주 위주로 많이,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닌 것도 하지만은 주로 한 달 동안 이제 성과를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8시 40분 부터 10시까지 오전이 되게 중요해요. 오전 그 개장하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굉장히 매매 포인트가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물론 매수는 오후에 해도 되지만 대응을 오전에 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1등급 대장주를 많이 얘기했고, 이거 이제 상지건설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4월 21일 날 폭락할 때 들어가고 다음 날 차익하고 또 빠질 때 또 매수시키고 또 빠질 때 또 매수시키고 여기 상한가에 또 차익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저점에서 더블 났죠. 그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상지건설이 왜 1등급이냐면 상한가가 10방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뭐 1000%가 넘잖아요, 이거. 예? 당연히 1등급이죠. 1등급이라는 거는 가장 시장에서 세게 터진. 근데 세게 터진 것 중에서도 사실은 연속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연속 상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연속 상한가를 치고 가는 종목이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커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실시간 라이브에서 마이너스 15%에 잡았는데 그날 25%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잡자마자 10%가 손실이 나잖아. 그러면 헉하죠. 허걱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타이밍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 막 말로 글이나 이런 뭐 분석을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실시간에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들어가십시오 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해가지고 상한가에 뭐 차익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걸 하려고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 예. 근데 이제 오전에 이제 많이 포인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쌍봉을 기록했고 상지는 사실은 이제 쌍봉 고점이 나와서 폭락이 나왔어요. 저번 주부터 해서 이제 쌍봉 고점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테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1등 대장이잖아요. 이게 1등 전달부터 이게 이제 1등 대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또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폭락은 나왔는데 요 라인이 이제 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M파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폭락할 때 이제 타이밍을 잡고 상한가 차익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놔뒀으면 사실 더블 났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 빠졌죠. 그러면 요 라인까지 만약에 3만 원을 또 깨고 만약에 내려왔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그러면 또 타이밍이 또 나와요. 3만 원 안 깰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 없어요. 근데 일단 쌍봉 고점이 나왔지만은 이게 1등급 대장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3만 원이나 이걸 깨더라도 요 라인을 부시지 않으면 또 타이밍이 또 나옵니다. 물론 급등 나오면 팔아 먹어야 돼요, 이제. 왜냐면 이제 대선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다 해먹고 주포들이 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또 파당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3번이나 재매수해 가지고 이번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대박을 터뜨려 드렸죠. 근데 이거 신대가에서 제가 3주 전부터 많이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1등급 대장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수익 냈다. 뭐 그걸 계속 많이 강조했어요, 사실은. 3주 전부터. 계속 상지건설 많이 얘기했죠.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빠지면 또 타이밍이 또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형지글로벌도 마찬가지로 1등급 대장주.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2주, 3주 전에 얘기했어요. 5연속 상한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폭락할 때 이제 매매 포인트 잡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는 한 10몇 프로 손실이 났어요. 그래도 여기서 또 잡으라 그랬죠.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여기 이제 등락이 있대. 이제 이것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거든요. 이재명 대표 이제 파기환송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또 급등했는데 또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고점까지는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또 매매 포인트가 또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 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돼 있으니까 요거를 부시면은 이제 뭐 4,000원 이하로 내려가는데 5,000원 라인을 지지하면 또 파동은 또 나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건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타이밍이죠. 여기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서 상한가에 차익을 했고 이거 이제 다 실시간 라이브에서 제가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린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또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서 또 상한가 차익을 또 하고. 근데 이제 더 갔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여기서 또 얘기했어요.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도 5일 공략이 돼요. 예, 보세요. 5일선이 이거잖아요. 그럼 5일선이 하향 곡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상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빠진데 다시 5일선이 하향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지 않았죠. 여기 돌파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음봉이 2개 나왔지만은 5선이 이렇게 하향으로 안 꺾였어요. 예? 여기서 폭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음봉이 안 꺾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5선이 안 꺾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포인트가 또 나오죠. 여기서 3일 동안 또 올라갔죠.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다시 폭락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5선 아까 강의해드린 거, 그거 포인트가 나와요. 나옵니다. 그렇게 단기 매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기 매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또 포인트가 나오는데 어쨌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고수익을 또 터뜨렸던 종목이고 요거 이제 포바이퍼도 얘기했어요. 포바이퍼. 이것도 여기서 얘기했죠. 이것도 상한가가 6방 나왔죠. 6방. 이게 1등급이잖아요. 1등급. 필요사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문하면서 거의 이제 이재명 테마였거든요. 여기 상한가 나왔죠. 이날 마이너스 13%에 들어가라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리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8%가 이제 아침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마이너스 8%때 매수를 들어가도 됩니다. 그 얘기를 실시간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상한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8%에서 상한가면은 하루에 38%가 나온 겁니다. 물론 팔으라고 했어요. 다음날 이제 차익 실현했는데 한 방에 50%, 60%가 나잖아요. 이게 이제 1등급 대장주예요. 근데 이번 주에 빠져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5선이 꺾이면은 이제 여기 폭락하죠. 여기까지. 근데 아직 안 꺾였잖아요. 5선 포인트 잡으면 이제 물론 많이 못 올라가요. 근데 이제 급등할 때 팔긴 해야 돼요. 근데 5선이 아직은 살아있죠. 5선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매매 포인트 잡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5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근데 이건 제가 1등급이기 때문에 그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폭락할 때 13% 폭락할 때 마이너스 8%에서 들어가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차익을 또 했어요. 예, 차익을 했고 이번 주에 또 한 게 시간 관계상 엑스펠릭스 이것도 이제 3연속 상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 월요일 날 4,500원짜리 여기 라인이 딱 잡혔잖아요. 그죠? 여기 라인이 잡혔단 말이야. 그래서 4,500원 이하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그날 상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한가에 팔으려고 그랬어요. 상한가 잘 팔았죠. 폭락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 보면 또 지지하죠. 그럼 다음 주에 여기서 보면 예? 지금 5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다음 여기에서 이게 자꾸 돌파 시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한 번 단타가 또 나와요. 물론 이제 급등하면 또 팔아야 돼요. 예, 끌고 가는 전략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또 5선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이것도 4,500원에서 그날 당일날 예,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매매 포인트 잡으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격도 제시를 해드렸어요. 예, 직접. 그래서 당일 25% 이상 예, 차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따끈따끈한 종목이에요. 이거 제가 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유튜브에도 남아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유튜브에 다 리딩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그거 검색해서 또 남아 있습니다. 어제 폭락했어요. 어제 11% 장중에 11% 폭락했어요. 그저께부터 이제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첫날 공모가가 아마 13,500원인가 거예요. 첫날 그래서 160%가 넘게 터졌어요. 근데 이제 물량이 들어왔다고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예, 시청하는 분들한테 물량 들어왔다. 그래서 그저께 빠질 때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3만 원 이하 조정해서 잡아도 된다. 근데 어제 11%가 빠져버렸어요. 어제 11%가 빠지면서 25,000원대까지, 예, 25,000원대, 26,000원, 예, 26,000원대까지 급락했어요. 어제 11%. 그래서 어제도 요거 매수해도 된다고 어제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이거는 신규 종목이긴 한데 예? 여기서 이제 5일선이 사실은 이제 인제 들어왔더니 5일선이 인제 생겼어요. 근데 오늘 이제 수급이 붙더라고. 근데 어제 11% 빠질 때 왜 금 타이밍 잡았냐? 요거는 이제 제가 감각적으로 사실은 여기 물량들이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첫날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게 폭락하면 타이밍을 잡아라. 그래서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 3만 원에서 배팅을 해도 된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35,000원 이상 나올 거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그래서 어제 8시 4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예? 거기서 이제 어제 오전에 빠졌단 말이야. 어제 빠질 때 들어가시라. 매매 포인트 잡아드린 거예요. 오늘 하루 만에 30% 상한가 먹었습니다. 하루 만에.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 매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라이브 방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동시효과 8시 40분부터 해서 10시, 조금 더 늘면 한 10시 10분까지, 예, 1시간 반까지.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시고, 예,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면, 예,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도 가능하고요. 자, 오늘 뭐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예, 주말들 잘 마무리들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